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미예요. 오랜만에 인사하죠. 여전히. 그치만 이번에는 제가 너무 바빴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스스로 기특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이번엔 이어폰 끼고 하는데 이게 참 유튜브에서 참 제 영상이 되게 오른쪽으로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근데 뭐 이어폰을 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더 특출난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네,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내가 왜 하는 것인가 막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너무 바쁘니까.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네, 계속 제가 공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얘기들을 일단은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꼭 공유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신이 나는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클 그린버그라는 테라피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OCD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OCD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테라피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를 들었고 왔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팟캐스트. 그러니까 들었는데 산책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건 무조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침 삼킨 감각장애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의외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론과 좀 관련해서 침 삼킨 감각장애 얘기 조금 할게요.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나온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론일 거고 당연히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저는 너무 말이 됐던 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OCD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OCD라는 거는 intrusive thought, 그러니까 침투적인 생각이 머리에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한 mental rumination, 그러니까 심리적인 되뇌임, 아니면 physical behavior,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 이렇게 하는 게 OCD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intrusive thought, 침투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이 주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들이라고 우리가 OCD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게 뭐 멘탈 루미네이션, 그러니까 그 머릿속 되뇌임, 뭐 유체적 행동, 막 이렇게까지 분리할 필요도 없고 OCD는 그냥 두 개다, 두 가지의 그냥 파트다. 그 하나는 intrusive thought은 똑같이 있고 intrusive thought, 침투적인 생각이랑 그거에 대한 되뇌임, 그냥 그게 다래요. 그게 본인의 그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마침 다 끝내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OCD 치료 방법은 그냥 그 되뇌임 자체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래 ERP 좋다 이거다.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그러니까 노출 및 반응 방지 다 좋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을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하게 그 생각을 멈추는 거다. 뭐 ERP를 해서 그 상황에 노출시켜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거는 그런 메커니즘을 분명히 도와주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으나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드는 그 intrusive thought, 침투적인 생각에 대한 되뇌임을 그냥 멈추는 게 치료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난 할 수밖에 없어, 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들이 드는 건데 그런 거를 그 sense of agency,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되살리니까 sense of agency,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핵심이래요. 치료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는 침을 삼킬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뭐 나는 손이 오염된 것 같으니까 손을 씻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나는 손을 씻지 않아도 괜찮아. 뭐 나는 손 씻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자의
자유의 개념을 되살리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모르겠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sense of agency,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심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춤춘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되뇌임, rumination을 이렇게 계속 섞었으니까 헷갈리나요? 그러니까 되뇌임을 멈추는 게 치료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ERP가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을 다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출 및 반응 방지라는 거는, 이 사람이 든 예시를 들고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이 아이를 칼로 찌를까봐 무서워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를 내가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내 아이를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라는 harm OCD,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강박장애,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강박장애. 그 생각이 인출세이 들었을 때 나 찌르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그 칼을 숨긴다든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찌르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칼을 막 집안에서 숨긴다. 뭐 아니면 저는 그걸 칼을 숨긴다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ERP를 한다는 것은 칼을 주방에 놔보고 내가 보이는 데에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라가 보통 테라피의 접근 방식일 거예요. 그냥 아주 ERP 자체를 하려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를 찌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그냥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혼자서 지금 무슨 생각할지 뭔가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멈추는 게 치료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칼을 들고 주방에 와봐서 해보세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보통 ERP를 할 때는 그 칼을 보고 드는 두려움과 같이 앉아있어 보고, 이것을 내가 나 이 칼을 봤는데도 이 아이를 찌르지 않았네?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해서 그 두려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경로를 만들어주는 inhibitory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가 잘못될 수 있다고. 왜 잘못됐다고 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지적하는 바는, 우리가 ERP가 자꾸 황금률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게 진전이 없으면 내가 ERP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발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ERP는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구나,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 자체는 이 생각을 내가 제어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구나, 어쩔 수 없어서 해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ERP 자체를 하기 위해서 나를 굳이 그 상황에 집어넣고 그거와 앉아있어 보고, 이것은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설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면, 특히 다른 사람들의 강박장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도, 특히 제가 일단 하던 제 침 삼킨 강박장애부터 먼저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했죠. 침 삼킨 강박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테라피에 갔을 때 테라피스트가 저한테 시키는 행동은,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우리 둘이 같이 로비에 가서, 그 당시엔 제가 먹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꿀꺽 넘어가는 소리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비에 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클리닉 안에 로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크래커를 꺼내가지고 먹어서 삼키는 훈련을 했어요. 한 번 했나?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 사람이 약간 일부러 제 앞에서 침을 삼키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히 했던 거는,
그 사람을 마주보고 제가 이제 침을 삼키는 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내가 나 이 사람 내 가족 앞에서 한번 해봤는데 상관없었다. 뭐 이 사람 앞에서 해봤는데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제가 무서워하는 상황,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침을 삼키는 거, 이거를 해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죠. ERP라면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침을 삼켰는데 이 사람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나 뭐 침 삼키게 돼서 인생을 망쳤잖아 라고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침을 삼키면 저 사람이 침을 삼키겠지. 그럼 계속 삼키게 될 테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인생을 망칠 테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막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잖아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 때문에 침을 못 삼켜요 진짜로. 근데 ERP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는 삼켜봐라. 근데 거봐라 아무 일 없지 않느냐. 근데 도움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간단화된 모델이 더 말이 됐던 게 저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들이 도와준 건 맞거든요. 이 상황 아닌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침 삼킨 강박장애를 이겨낸 가장 커다란 계기자가 그냥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어라는 생각 자체를 버린 거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생각을 멈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지금 테러피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침을 삼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침을 삼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납득시켰을 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는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때까지 했던 ERP보다 이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그 생각을 멈춰라 이거거든요. 너는 그 생각을 멈출 수 있어. 그러니까 멈춰 이거거든요. 근데 ERP는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그거를 가르쳐주는 도구 느낌?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저를 집어넣고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에 나의 자유의지가 가능하다는 거를 깨우치는 게 약간 되게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ERP가 도움이 된 건 맞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하려다가도 이걸 ERP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는 게 항상 막혔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제가 침 삼킨 강박장애를 낳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침을 삼키지 않으면 안 돼.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이 좀 이따 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실제로도 제가 저번 주에 그 친구랑 영화를 봤어요. 그 줌으로. 근데 이제 영화 볼 때마다 항상 침을 삼켰거든요.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영화관이든 뭐 강의를 듣든 진짜 한 10년 내내 그랬죠. 근데 이제 이번에 영상 볼 때도 줌은 특히 제가 그럴 때 걱정이 되는 게 이어폰 끼고 있으면은 뭔가 더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영화 보는 도중에 생각이 났어요. 침 삼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영화 보고 있을 때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들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물을 몇 번 마셨어요. 그때 맥주 마시고 있어가지고 맥주를 몇 모금 마셨는데 또 맥주 마시면 이제 저희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강박장애가 더 심해지는 편이에요. 술을 마시면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마실 때도 있지만 제 힘들었을 때. 근데 이제 저는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잊어버리려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신 분도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OCD 팟캐스트 같은 데에서. 근데 이제 술을 마시다가도 이거는 이래가지고 안 멈춘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그냥 삼켜도 되니까 삼키고 이 생각은 없어질 거라는 거를 스스로 납득을 잘 시키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몇 번 삼키고 또 한 번 나왔는데 그냥 또 삼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생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ERP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ERP가 간접적인 도움이라는 뜻이 맞는 것 같.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나한테 억지로 막 사람들 옆에서 영화를 조용한 데서 보는 상황에 노출을 시켜서 이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깨우치는 적도 없진 않았는데 제가 결국 침상캐를 강박장애를 낳게 된 이유는 그런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 상황이 있었든 없었든을 떠나서 내가 이 생각을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한테 심어주게 된 계기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 ERP였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OCD는 Compulsion Avoidance다. 그러니까 그건 뭐지? 그건 뭐지? 잠깐만. OCD는 Compulsion Avoidance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거죠. ERP 같은 경우에는 anxiety, 그러니까 초조나 긴장감이 들었을 때 그것을 앉아있어 보고 그것과 대치한 다음에 이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를 스스로한테 납득시키는 거다 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 이게 다 필요 없고 네가 그 생각을 멈추면 anxiety,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안 든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너가 intrusive thought이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되뇌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주기 때문에 그런 루미네이션 자체를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 생각을 멈추고 싶어서 멈췄지 이 말 하고 싶죠 다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상기 감각자 아주 심했을 땐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박장애가 그러니까 아주 없어진 건 당연히 아니죠. 당장 저번 주에 이러고 있었으니까, 침상 키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 정도 침상 키는 거는 진짜 장담하는데 강박장애 없어도 그 정도 생각해요. 강박장애 없어도 누구든 영화관 가면 침 꿀떡 삼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강박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영화 보는 내내 침을 삼키는 사람이었던 거고, 지금은 누구나 그렇듯이 긴장되는 상황에서 침을 꿀떡 삼키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인데 저는 이제 누구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칼로 아이를 찌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정말 0.0001초로 다른 사람이 들 수도 있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방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칼을 봤어요. 근데 얘가 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지나가는 생각으로 정말 뇌리에 스쳐가진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박장애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강박장애인 이유는, 그게 강박장애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에서 계속 되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되뇌임의 정의가 뭐냐고 사람 했냐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냥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어쩔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우리 자기가 정의하는 OCD의 그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rumination, 되뇌임이라는 거예요. 당장 저번 주에 들은 이론을 얘기하려니 택도 없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ERP 전문가를 찾아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다. 그냥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추고 내가 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과정이 치료의 과정인 거지. 뭐 굳이 그게 꼭 ERP처럼 너를 그 상황에 노출시켜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이렇게까지 막 되게 막 틀에 박혀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마도 ERP라는 게 황금률이 된 이유가 그거겠죠. 왜냐면 생각이 들면 멈춰라는 말 자체가 강박장애 있는 사람들 자체한테는 납득이 안 되죠. 내가 멈추고 싶었으면 진작에 멈췄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조금 막 inhibitory learning, 뭐 ERP 이렇게 되게 팬시하니까 좀 되게 막 화려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침 삼키는 얘기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침 삼키는 거에 대해서
침을 삼킬 수밖에 없어. 아니면 침을 삼키면 안 돼.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거 이 생각 한 번만 더 하고 끝내자. 이 생각이 들 때 이거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강박장애가 뭔지 저한테는 너무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제 생각을 관찰을 하잖아요. 강박장애에 있는 생각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생각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빴나? 저 사람이 그때 표정이 어땠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근데 이때 멈춰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마음속은 한 번만 더 이 생각만 하면 풀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또 강박장애구나. 그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저도 당연히 아직까지 강박장애 생각 많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냥 끊어내는 거. 그냥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예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전문적인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thought suppression이라고 생각을 억제하는 거랑 우리가 되뇌임을 멈추는 건 다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억제하려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감정이 더 극화돼서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의 억제랑 그런 되뇌임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억제는 하지마고 그냥 되뇌임을 멈추는 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주고 있었던 그냥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 삼켜야겠다. 어떡하지? 침 삼키면 이 사람이 당황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 억제라는 건 이거예요. 침 삼킨다는 생각하지마 이건데 되뇌임을 멈춘다는 거는 진짜 그냥 이 생각 또 하겠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 이러고 넘어가는 거 진짜. 그냥 거기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요 침을 삼킬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면 침을 삼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이런 거를 이런 게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하나 이것만 더 하는데 그냥 거기 자체를 가지 않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정말 설명이 힘들죠.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근데 약간 그러니까 다른 예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수업 조교 일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신경을 너무 안 써주시니까 수업에 약간 제가 혼자서 다 캐리하는 느낌이거든요. 수업을.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학부생 애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업을 제대로 짠 상태가 아니니까 교수님이 그냥 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애들한테 시켜버리면 애들은 분명히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수업 조교 일을 미친 듯이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막 내가 막 화가 나는 거를 주체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었어 이번 주는. 그런데 너무너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강박장애로 힘들어할 때 저한테 드는 가장 전형적인 행동들은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막 몸에서 땀이 나고 막 머리가 띵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게 느껴졌을 때 잠깐만 나 이거 강박장애잖아 이러면서 잘 돌아와요. 잠깐 신체적인 거든 왜냐면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건 조금 약간 내가 빠져있으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신체적인 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잠깐만 이거 강박장애잖아 잠깐 멈춰봐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 너무너무 어쩔 수 없이 수업 조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화를 주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걸 느꼈어. 그런데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생각일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지?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고 하는 게 나의 일이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관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 제가 봤을 땐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 막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가 화가 나면 안 되는 이유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내가 더 수업에 시간을 들이게 되니까 나는 더욱더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 이러면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를 또 제가 이제 화가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누구나 이 상황이 왔다면 누구나 화가 났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화가 나면 안 돼, 화가 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어쩔 수 없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을 내가 멈출 수 있느냐? 하면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화가 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났고 그 화를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했는데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다시 되짚어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의 선택권이 있는가? 내가 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가? 하면은 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게 글쎄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너무 초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 아니면 독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몇 분인지 확인 좀. 아이고 시간이 안 나오네. 근데 오늘은 일단 그만할게요. 오늘은 너무 길게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강박장애를 이해하는데 너무 한계가 커요. 너무너무 커요. 왜냐하면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사실 누가 어떤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이거 있고 나는 이거 있고 이거를 다 서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대부분 OCD 컨퍼런스 학회를 간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다 OCD에서 남들보다 평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OCD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OCD에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까지 간 거고 거기서 만난 거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강박장애에서 조언할 땐 굉장히 한계가 커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강박장애가 있어도 제가 봤을 땐 같은 강박장애 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더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뭐 학교에서 하기를 가장 뭐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따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씩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뭐 이런 방식을 따른 사람이 엄청 늘었다. 글쓰기가.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공부 뭐 글쎄 모든 그 스킬셋 자체가 어떤 거를 했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그 뭐라 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체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그거를 배우는 과정인데 그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루에 30분 쓰는 게 황금률이라고 해도 안 맞는 사람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진짜 모두에게 먹히는 게 있었으면 애초에 그것만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에서 그게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언을 해주지만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엔 조언을 해주려고 조언을 찾기 위해서 오는 서포트 그룹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나 이번 주는 이랬어. 그리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같이 그 팟캐스트를 제가 방금 말한 걸 듣고 다 같이 토론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이게 획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같이 얘기를 하자고 누가 제안을 해서 저번 주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 또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제가 뭐 저는 그리고 심지어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 안에서는 강박장애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된 지 굉장히 제일 짧은 시간의 사람 2년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당연히 이게 제가 어느 순간 계속 찍다가 보면은 뭐 혼자서 할 말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댓글을 꼭 답변하고 싶은 때가 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되게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온다는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저한테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당연히 헛소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강박장애를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공유를 해주신 게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데 그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라고 해도 어쨌든 굉장히 지금 바쁜 상황에서 내가 하고는 싶은데 왜 하느냐 이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시작한 이유 자체가 제가 테라피를 공짜로 받은 게 굉장히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 그런 자원이 아무래도 덜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 팟캐스트부터 해서 지금 영어로 된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게 한국에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니까 이거를 공유하는 게 제가 가장 원했던 거였어요. 당연히 그거랑 당연히 침상킨 장박자를 누군가랑 얘기를 깊게 하고 싶었고 이거는 굉장히 생각 외로 저랑 같은 강박장애였다는 걸 정말 이 채널 덕분에 깨달은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공유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전반적인 제 경험에 비춘 전반적인 의견 공유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구글 폼 자체를 만든 목적 자체가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익명으로 밖에 하실 수밖에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거기서 나름의 커뮤니티를 형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던 거지. 이거를 꼭 제가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 아닌데 제가 약간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제가 꼭 답변을 달겠습니다라고 제가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올릴 때는 그냥 제가 들은 거 그러니까 들은 이론에 관한 좀 더 전반적인 생각, 제 의견, 경험들을 일단은 먼저 공유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올릴 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네.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스스로 제가 신경 쓸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드는 경계선을 만드는 게 지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공부가 됐든 일상생활이 또 뭐가 됐든 간에 항상 그 문제가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막 내가 자꾸 덤으로 들어가는 근데 제가 우선순위로 매기는 게 항상 이제 책임감 때문에 자꾸 허물어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망가지게 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소통을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느냐가 조금 생각을 많이 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생각을 멈춰라 라는 말이 안 되죠. 안 되겠죠. 많은 분들한테. 왜냐면 그 생각 멈추고 싶었으면 내가 멈췄겠지. 이런 느낌이 들 테니까.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sense of agency, 나의 선택권이 있어 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라고 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가 되었고 그것의 방법은 어떤 생각이 들었고 intrusive thought, 침투적인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뇌임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멈추는 것. 멈춘다는 것 자체는 생각을 억제 막 하지마 이게 아니고 그냥 일절 주의를 주지 않는 것. 그냥 이렇게 딴 데 보는 거. 그러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고 그냥 아예 막 침 삼키면 안 돼, 침 삼키면 안 돼가 아니고 막 내가 왜 침 삼키게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놓아주는 거인 것 같아요. 전달이 잘 안 되죠? 저도 당연히 침 삼키는 거는 워낙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ERP였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ERP가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보다는 그 생각을 놓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감정을 바꾼 것 같아요. 나 이 생각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걸로 바뀌게 된 게 치료 그거를 일반적인 침 삼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 것 같아요. 누구나 침 삼킴에 대한 어색함 두려움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관 가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로 제가 넘어오게 된 계기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그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읽고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네. 좋은 한 달 보내시고요. 네, 네. 우리는 항상 스스로한테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고 다들 몸 건강, 정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뵐게요. 안녕.